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이 완벽히 확인이 돼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발 제한 구역 포함 여부. 개발 제한 구역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열람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삼상선로 여부. 한전 용량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 부지 삼상선로가 있어야 하는데요. 삼상선로 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며 한국전력개통공사 시 태양광 발전소와 삼상선로 간 거리가 200m 초과할 경우 200m당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전 개통 연계 용량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한전의 전기를 송전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송전해주는 선로를 바로 한전 개통 연계 선로라고 합니다. 한전 선로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선로가 가득 찬 경우는 더 이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 선로 용량이 꽉 차 있는 경우 한전의 개통 연계를 신청하고 소정의 비용을 내어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한전 용량 확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 사이트 분산 전원 연계 정보에서 분산형 전원 용량 조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직접 해당 지역 한전지사에 한정 용량이 있는지 전력 공급팀에 전화 문의를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역 일사량, 일조량 음량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 특성상 햇빛은 수익,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사업 부지 일사량, 일조량을 분석 계산하여 일일 발전 시간 및 효율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부지 인근에 음영을 발생시키는 장애물 및 나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은 장애물 음영이 지면 발전량을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동네 민가와 이격거리 계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태양광 발전 사업 해당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허가 조례와 이격거리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 조례를 확인한 후 가급적 동네 민가와 거리가 먼 태양광 사업 부지를 선택해서 진행해야만 태양광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네 민가와 가까울수록 민원 발생 여지가 높아지는데요. 동네 민원이 발생되면 터무니없는 금액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와 동네 주민들의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 민가와 가까운 태양광 부지를 선택하는 경우 동네 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린 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해야 민원으로 인한 개발 행위 허가 연기 및 태양광 공사 지연 없이 완만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실패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태양광 발전 사업 피해보시는 사업자분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피해 유형별 사례와 7가지 확인사항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소 인허가.
태양광 발전소만 준공되면 바로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했는데 태양광 공사 일정이 계속 연기되어서 제가 직접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연기되고 있었어요. 개발행위 허가 취득 전인데 마치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발전사업 허가 취득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각 지자체 허가 조례사항 강화와 민원 발생으로 인해 허가 취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고 공사 계획이나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 일정표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허위 견적. 태양광 발전소 계약하기 전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저에게 홍보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용해보니 당초 업체에서 받은 사업 제안서 수익률보다 훨씬 수익이 적었어요. 처음 받는 높은 수익률이 안 나오는 원인은 사업 제안서 수익률에 적용된 긴 발전 시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S&P와 REC 가격 적용을 해서이고 전체 태양광 공사 기간을 터무니없이 짧게 적용해서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물 REC 단가 및 S&P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 사이트를 방문해서 현재 단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는 www.kpx.or.kr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입지정보, 한전개통선로 여유 용량, 경제성 분석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전개통선로 용량 확인은 지난 영상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8단계 과정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의 공사계획 일정표와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 발생에 의한 사업 취소. 공사가 지연돼서 확인해보니 주민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설계도면을 작성을 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지 지역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 철회 및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투자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민원 발생으로 인한 태양광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 100% 환불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설치 지역 지자체에도 민원 발생으로 태양광 사업이 취소됐는지도 재확인하세요. 네 번째, 토지 소유권.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가 계약을 진행한 회사 소유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도 이미 끝난 상태인데 참 난감합니다. 토지 소유권 및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 진행이 된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와 계약 진행이 된 것이지요. 해결 방안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 및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닐 경우 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반영하세요. 다섯 번째, 한전 개통 연계 용량 부족.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주변 민원 사항들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태양광 설치 지역에 한전개통 연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태양광 착공이 늦어져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거절하고 한전개통 용량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전개통 용량 부족으로 사업 지연 사례입니다. 한전개통 용량은 통상 시공사의 기책 사유가 아니므로 환불 조치가 어렵다고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해당 지역 한전지사 전력 공급팀에 연락해서 미리 설치할 장소의 한전개통 연계 용량을 확인하세요. 또한 배선선로, 변압기, 변전소 부족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전선로 및 변압기 신설은 약 1에서 2년,
변전소 신설은 약 6년 소요됩니다. 6번째, 추가 비용 청구. 계약 전에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계약 후 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추가 비용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범위 및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각종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토지 중개 수수료, 발전 허가 면세서, 등록세, 개발 행위 허가 취등록세, 농지 전용비, 개통 연계비, 사용 전 검사비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파손 피해 부담 및 복구의 책임 문제를 분양자가 짊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 지불의 주체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꼭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하자 보증, 계약 이행 보증, 지체 상금 및 환불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꼭 검토하세요. 7번째, 태양광 분양 사기, 업체 잠적. 주변에서 믿을 수 있고 허가증이 있는 업체라서 태양광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고 연락을 하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업체가 발전사업 허가증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을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잠적한 사례입니다. 사전에 업체 신뢰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 및 홈페이지와 회사 소개 지명원을 통해 분양 및 시공 사례를 검토해서 재무 안전성과 분양 및 시공 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이상 7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올바르고 신뢰와 신용이 있는 태양광 업체를 만나 좋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사항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부지 선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할 때는 해당 부지의 지목과 개통 연계 용량, 일사량 및 일조량 등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선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정보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해당 부지의 그림자가 생기는지, 그 지역 지자체 조례를 지켰었는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지의 경사가 15도 이상인지, 지목이 어떠한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개통 연계 용량입니다. 개통 연계 용량은 태양광 발전 사업 수입과도 연결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위치와 전주번호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삼상선로와 가까운지, 개통 연계 용량은 여유로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역의 한전지사 전력 공급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사량과 일조량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발전량과 연계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도 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람은 모듈 온도가 높으면 내려주는 역할을 하여 소중한 존재입니다. 태양광 전지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발전 효율이 떨어지니 가능하면 바람 잘 부는 곳으로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지로 발전 조사할 때
날씨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다양한 신청 서류를 가지고 해당되는 발전사업 허가 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허가 신청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 등 추가적인 서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기관은 태양광 설비 용량 3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고 그 미만은 발전소가 위치한 소재 지자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은 시,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기준 검토 및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준공검사 신청을 허가권자에게 합니다. 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개발행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사업자 등록 및 PPA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판매를 위한 PPA를 한전사이버 혹은 발전소 소재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필요한 서류는 PPA 신청서, 내선 설계 도면, 발전 설비 시험 성적서 사본, 발전 사업자 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사 계획 신고 및 공사 착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설비 용량 10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그 미만은 지자체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는 먼저 부지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토목 공사를 통해 부지를 다지고 배수로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 후 구조물을 지지대, 전기배선, 접속함, 인버터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정남향이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곳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용 전 전기 안전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받아 검사 합격과 검사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공사의 검사를 받으려는 날에 일주일 전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PPA 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진행한 PPA 신청서 바탕으로 한전의 PPA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 후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PPA는 한전의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마지막 단계, 설비 확인 및 REC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한 달 내로 신청하며 한 달 후에 발급됩니다. 설비 확인을 하시고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를 위한 REC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REC로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혹은 전력거래소의 거래 시작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S&P와 REC의 합한 것을 수익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다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하단을 참고하세요.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태양광 발전 사업 사기 및 피해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태양광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태양광 사업 절차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사업인 허가를 하고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획을 신고 및 진행하게 됩니다. 발전소가 설립되면 공사계획 신고 내용과 설비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 전력수급 계약과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 개시를 신고합니다.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 의무와 설비 확인을 신청하면 사업 진행 과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사업자 등록 및 PPA 전력수급 계약 신청, 공사계획 신고, 공사 진행, 공사 완료 후 사용점 검사, PPA 전력수급 계약 체결,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 의무와 설비 확인입니다. 태양광 사업 진행 중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피해 및 사기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 비용 청구입니다.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견적 제시로 투자 유치를 받은 후 추가 비용을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 비용 지불의 주체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설비 파손 피해 부담 및 복구 책임 문제를 태양광 사업자에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상금 및 환불 조항, 하자 보증, 계약 이행 보증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분양 사기입니다. 분양업체가 발전사업 허가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태양광 분양을 받을 시 발전사업 허가만 득한 발전소 분양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발전소 위주로 분양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분양받을 발전소 지역의 한전선로 용량도 충분히 남아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태양광 분양을 시행하고 시공하는 해당 업체의 태양광 시공 사례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해 재무 안정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토지 소유권입니다. 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가 계약을 진행한 분양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 및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닐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의 해당 사항을 확인 후 계약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득 전인데 마치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취득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각 지자체 허가 조례사항 강화와 민원 발생으로 허가 취득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위 견적입니다. 계약 전에는 수익률이 높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니 당초 업체에서 받은 사업 제안서 수익률보다 수익이 적은 경우입니다. 사업 제안서에는 긴 발전 시간, 높은 S&P와 REC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가 특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태양광 분양 사업은 여러 투자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 부지의 개인별 필지까지 특정이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태양광 모듈을 시공사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정확한 모델명을 표시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납부 방식도 전액을 초기에 납부하기보다 준공 시 잔금 납부하는 방향으로 체결하시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준공기한 연장 시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지불하도록 계약서에 약정하시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시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전 업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소 매매를 위한 양도양수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양도양수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태양광 파랑 박사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은 가족 간의 양도양수, 자금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양도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2020년 10월 1일 태양광 양도양수법이 개정되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해졌습니다. 단, 태양광 사업주가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어 태양광 사업 개시 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태양광 양도양수가 불가한 3가지 경우를 설명드리면, 첫째, 태양광 사업주 본인의 재산이 압류당한 경우. 둘째,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셋째,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하치가 심해 가정법원의 재산에 대해 제한을 받는 자. 이 같은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태양광 양도양수 5가지 절차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 양수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절차, 한국전력공사 PPA 전력수급계약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좌거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양수인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설비 확인 명의 변경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RPS 대상설비 소유권 이전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RPS 종합지원 시스템 양수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RPS 대상 설비 관리, 소유권 이전 신청 목록 신청서 작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은 발전량 양도 적용월, 양도인이 마지막으로 발전량을 확인한 2월부터 발전량 양도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자 여부, 양수하는 발전소의 인근 지역 250m 이내의 양수인이 다른 태양광 발전소 일반 부지 가중치 적용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업자 의미는 인근 지역 250m 이내 일반 부지 가중치 적용 대상 발전소를 복수로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대표자명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50m 인근에 있는 설비의 용량 총 합계에 따라 가중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C 이전 목록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발급 REC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변경 전후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양수인 기준 정보제공동의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면, 계약 여부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O로 표시합니다. 발전량 양도 적용월은 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양도 적용월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양도인이 마지막으로 발전량을 확인한 2월부터 양도 가능합니다. 기발급 REC 이전 사항은 REC 이전 목록에서 체크한 해당 월을 모두 작성합니다. 예시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 기발급 REC 이전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절차, 사업부지 토지 등기 이전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 준비서류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수인 준비서류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지 토지 등기 이전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소만 매입하고 토지만 빌려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는 토지와 발전소를 동시에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절차, 태양광 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토지 사용 승낙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자금확보안, 양수사유서,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원본,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시에는 해당 발전소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태양광 모니터링을 확인하여 연평균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하며, 발전소에 대한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구조물 정보도 세심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률 및 재무 검토를 통해 발전소 수익 등의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를 하셔야만 문제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양도양수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저희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과 현물거래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2023년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 대해 Q&A 형식으로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 시점 현물거래 가격을 보면 S&P는 145원대, REC는 82원대, 합이 230원 근접한 가격입니다.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상한가격 육지 기준 153원대에 비해 7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RPS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 관심도가 낮고 실제로 2022년 상반기 입찰은 200만 kW 입찰 공고를 냈는데 138만 716kW만 접수되어 제도 도입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달됐었습니다. 이후 2022년 하반기에는 입찰이 아예 실시되지 않았고 2023년 상반기 입찰은 100만 kW의 공고 용량 중 3분의 1도 안 되는 29만 8,214의 설비 용량이 접수됐었습니다. 고정가격 계약은 20년 장기 계약으로 매년 수익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가격 인상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물거래는 고정가격 계약처럼 일정한 고정금액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현물 시장이 열리고 실시간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입찰을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현물거래의 경우 시기별로 전략적 입찰을 통해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염두에 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가격 계약과 현물거래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태양광 사업주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 대해 Q&A 형식으로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RPS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RPS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둘 중 한 가지 선택이 아닌 전력 판매 수익과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발전소 수익은 전력 판매 수익 더하기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입니다. 두 번째, REC 공급인증서 가격과 S&P 개통한계 가격은 어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할까요? REC 공급인증서 가격과 S&P 개통한계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신재생 원스톱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REC 공급인증서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1000kWh당 1REC에 해당합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한 달에 한 번 S&P 단가 및 REC 현물 단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REC 공급인증서는 어떻게 판매할까요?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사업자 간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 시장과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입찰 참여 시 입찰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입찰 가격은 S&P 개통한계 가격과 REC 공급인증서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입찰 가격은 S&P 더하기 1REC입니다. S&P는 1MWh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에 선정된 경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 발전 사업 계약 기간은 20년입니다.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이며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참고로 ESS 계약 기간은 15년입니다. 여섯 번째, 태양광 발전소의 예상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상 수익 계산식. 발전소 수익은 S&P 전력 판매 더하기 REC 공급인증서 판매 두 가지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S&P 전력 판매에서 연간 전력 판매 예상 수익은 설비용량 kW 곱하기 일평균 발전 시간 3.4시간에서 3.6시간 예상 곱하기 연일수 365일 곱하기 예상 S&P 개통한계 가격입니다. REC 공급인증서 판매 연간 공급인증서 판매 예상 수익은 설비용량 kW 곱하기 일평균 발전 시간 3.4시간에서 3.6시간 예상 곱하기 연일수 365일 나누기 1000 곱하기 가중치 곱하기 예상 REC 판매 가격입니다. 상계산식은 예상 수익을 구하는 계산식이므로 실제 일평균 발전 시간, 예상 가격에 따라 수익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사업자에 선정되었는데요. 공급의무자와 계약 진행 시 고정가격 S&P 더하기 1REC 가격 곱하기 가중치 및 공급인증서 지급 단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 방식의 차이. 계약 시 작성하는 고정가격과 실제 매달 정산하는 REC 공급인증서 지급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P 더하기 1REC 가격 곱하기 가중치 계약 방식. 고정가격은 기준 S&P 더하기 입찰 가격 빼기 기준 S&P 곱하기 가중치이고, REC 공급인증서 지급 단가는 고정가격 빼기 월 단위 S&P 전력거래 가격 나누기 가중치입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계산식은 계약 및 정산 관련 예시이며 실제 계약 정보 S&P, 고정가격 등에 따라 수익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간, 계약단가 등이 변경 가능할까요? RPS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비 확인, 설비 변경 및 사후관리 등 고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하여야 합니다. 아홉 번째, 준공된 발전소가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RPS 대상 설비 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열 번째, 고정가격 계약 체결 후 계약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계약 취소된 발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향후 3년간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자를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11번째,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기존 설비 시장 및 신규 설비 시장의 참여 자격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2020년 9월 16일 탄소 배출량 검증 인정서 최초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 전인 2020년 9월 15일까지 모듈 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기존 설비 시장 참여, 2020년 9월 16일 이후 모듈 계약을 체결한 발전소는 신규 시장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2번째,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에 등록이 가능할까요? 하나의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여러 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소별로 각각 한 건의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번째,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제출이 완료한 경우 내역 수정이 가능할까요? 제출이 완료된 입찰 참여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14번째, 두 종류 이상의 태양광 모듈 또는 인버터를 혼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접수 등록하나요? 입찰 참여서 작성 시 각각의 태양광 모듈 또는 인버터를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인버터의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15번째,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태양광 발전소가 입찰에 선정되면 언제까지 준공해야 할까요? 공급 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설비 용량 1메가와트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7개월 이내, 설비 용량 1메가와트부터 20메가와트 미만의 경우 12개월 이내, 설비 용량 20메가와트 이상의 경우 24개월 이내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16번째,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선정 사업자 중 S&P 정산단가 상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공고부터 선정된 발전소들의 S&P 정산 단가는 고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정산 상한가격 100kW 이상 발전소 지정 시에는 고정가격과 긴급정산 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 상한가격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17번째,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서류 접수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할까요? 접수 시스템에 입찰 참여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8번째, 사업 내역서 평가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우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종합보험 공제, 기타 재물손해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평가 시 우대됩니다. 단, 해당 발전소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서, 청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보험 공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직접 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공제입니다. 19번째,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임시 사용 승인서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임시 사용 승인서는 불인정됩니다. 20번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 대상 설비인데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이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발전소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지자체의 확인 서류, 공문, 국민신문고 답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 접속 후 2023년 10월 12일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